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날 한참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쌀쌀해졌네요. 예, 그리고 저는 오늘 티맵을 믿고 오다가 평소 시간에 2배가 걸렸습니다. 보험료 할인 때문에 안 쓸 수도 없고. 자, 오늘부터 문제풀이 강의가 들어가는데 문제집하고 커리큘럼을 좀 같이 맞춰볼게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유형이 어떻게 바뀌어왔구나 경험하는 건 기출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실 제 기준에 봐서는 작년에 기출이 사실 얘가 바꾸려는 모습들이 좀 몇 가지가 보였거든요. 그런 흐름 따라가는 거 기출을 먼저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을 하면서 문제집하고 같이 쓰는 게 낫겠네요. 문제집의 구성은 기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강의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은 문제집에서 단원별 그걸 보시면 해설에 거의 이론을 그대로 갖다 박아놨어요. 혼자 공부하셔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해설서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이건 제 기준입니다. 풀다가 모르면은 뭐 하시죠? 이론서 찾아보시죠. 그 시간 줄이시라고. 그냥 한꺼번에 보시라고 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연속 문제라고 해서 약간 섞기도 하고 이제 조금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해설이 줄 해설밖에 없으실 거예요. 답, 줄 해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만만한 거죠. 든든한 중심. 단원별 문제에서 든든한 중심이 나오면 든든한 중심의 주요 내용에다도 갖다 놓습니다. 근데 여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요거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는 각자 풀어보세요. 모의고사 5회분 넣었으니까 넣는데,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 거는요, 문제 유형을 보자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기출이고 뭐고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론은 다시 끌어올 거예요. 여기 해설처럼. 든든한 정신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자,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방금 말했던 보험료 납입 면제, 피보험자 사망, 뭐 이런 경우에, 뭐 환급금 대출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자동대출 납입 블라블라블라를 다시 끌고 와서 다시 읽어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에 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넘어가고 요 부분 강의가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기출 먼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부터 쭉 해왔고요. 기출문제는 법령이나 상품은 지금 것으로 전부 다 변경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이 푸셔도 돼요. 대신에 예전 거 푸시면 조금 쉬우시겠죠? 자, 보험료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하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한다. 우리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영업보험료가 총보험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순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있고, 순보험료에는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유지비, 수금비, 신계약비가 들어갑니다. 만기보험금의 지급 제한이 되는 보험료를 저축보험료라고 하며 예정이율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이 정도면 물음표가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정이율은 맞습니다만 물음표가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요거 문제 푸실 때 푸는 방법인데 요건 맞죠? 애매하면 그냥 물음표 치세요. 위험보험료는 보험사고에 따른 지급제한으로 순보험료에 해당하며 예정위험률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위험이니까 예정위험률 뭐가 맞아 보이죠? 아다리가 아니라 짝이 맞아 보이죠?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전산비로 구분하며 예정사업비율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요 부분은 맞습니다. 부가보험료는 예정사업비율에 기초하지만 뭐다?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가 되겠죠? 오늘은 지난번보다 몇 페이지가 늘어났어요. 설명드릴 게 조금 더 있어가지고 좀 추가를 했습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보험료, 총보험료가 있고요.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각각 나누어져서 한다. 부가보험료는 뭐다? 예정사업비율에 기초해서 그 계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모집이 보험대상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자,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있었죠? 보험자가 있었고요. 아이고, 글씨 봐라.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제 글씨가 잘 써시더라고요. 계약자가 있었죠? 근데 저 얼마 전에 단톡방에 질문 올라온 건데, 자,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고 계약자입니다. 그럼 관계자는 다 포함되겠죠? 보험자, 계약자, 중개하는 자라고 해서 모집인이 있고요. 피보험자, 수익자까지 했던 관계자가 됩니다. 하나 더 여기서 좀 하면, 이제 1회 도관 하셨으니까 고지의무 당사자는 누가 있죠? 계약자, 피보험자, 예, 그쵸? 계약자, 피보험자,
그들의 대리인. 이렇게가 있습니다. 틀린 거네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거 저 강의할 때 보시면 아시죠? 저 이거 무진장 틀리는 거. 이걸 동그라미 쳐놔요. 그 다음에 X를 쳐놓습니다. X, 동그라미, 물음표. 딱 3개만 해놓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답만 찾으면 돼요. 물음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답만 알면 되니까. 요거는 X겠죠, 그럼?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해당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계약상의 책임을 지죠. 돈 내고 나서 돈 내야 됩니다. 청약 이거 그러니까 뒤쪽에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청약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여기서 1회 보험료 납부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단 신체검사 계약은 어떻게 되죠?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대상자 피보험자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두가 아닌 거죠. 전자서명 등은 가능하지만 서면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구분 다 되시죠? 타인을 위한 보험이 있고요. 타인의 뭐가 있죠? 생명보험이 있죠. 와, 글씨 봐라. 자, 타인을 위한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나오는 게 그게 있었죠. 해지할 때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혹은 또 하나 나오는 게 납입 최고할 때 너 돈 내 해야 되는데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한테도 납입 최고를 해야 된다. 독촉해야 된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에 나오는 타인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계약할 때 서면 동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익자.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수익자를 변경할 때 타인, 피보험자의 동의가 들어가야 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박약자, 신체허약자를 보험 대상자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우리 처음 듣도 보도 못했죠? 신체허약자? 예, 그럼 틀린 겁니다. 자, 이래놓고 저 답도 못 쳤잖아요. 2번이겠네요. 자, 무효 사유가 이제 있었죠. 이거 어제 질문 올라온 거 단톡방에도 올라온 건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 서면 동의 안 받으면 무효죠. 자, 무효는 뭐죠? 계약 시점으로 돌아가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 그걸 무효라고 합니다. 다만 단체 규약에 따라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체 보험에서 단체 규약이라는 거 작성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삼성전자 몇십만 명을 다 서명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규약을 만듭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안 받아도 된다.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한다. 단체보험이 원래 그렇습니다. 위민 거기도 나오죠, 우리. 사망시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뭐 대표자가 받을 수도 있고 회사가 받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는 이거 안 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두 번째, 만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실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으로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는 무효사유인데 다만 상실자 아닙니다. 심실상실자는 다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박약자, 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지박약자. 의지가 약한 사람, 있게 남아있는 사람. 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소속 단체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요거 나눠지는 문장입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다. 요렇게 둘 다 걸리거든요. 즉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 능력이 있으면 계약이 유효한 거고요. 소속 단체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 능력이 있으면 유효하다. 무효사유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때 만 15세, 저건 참 사망이고 저거 예외사항이니까 우리가 뉴백세보험 같은 경우가 15세부터 보험가입이 되죠. 자, 근데 이 사람이 14세 때 가입을 했어요. 근데 보험회사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다 몰랐어. 근데 16세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그걸 인지를 했다.
이런 경우는 얘는 무효하지 않습니다. 초과됐을 때 이거는 무효하지 않고 유지를 하는데, 단 사망보험 만 15세 보험회사 실수로 만 15세, 14세 때 사망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만 16세 때 그걸 알게 됐을 경우는 이 경우는 무효를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 나이 계산에서 어제 질문 나왔던 건데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0년 바보 4월 22일생인가? 우리 보험 나이 계산할 때 보험 나이로 계산하죠. 근데 얘는 만이네요. 자, 사망보험에 도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무효사유. 얘는 만으로 계산합니다. 보험 나이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제 20년으로 올렸나? 10년으로 올렸나? 4월 22일생인가? 이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 단톡방 보세요. 만 나이는 14세가 되고요. 보험 나이 15세가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보험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반 보험은 가입이 되지만 사망보험은 보험 나이 15세인데요. 뉴백세 15세부터라고 말씀드렸죠. 뉴백세는 가입이 되지만 사망보험 가입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체국 보험은 인보험 분야의 상품을 취급한다. 그쵸? 사람 내상. 손해보험 안 하죠. 변액보험 안 하고요. 퇴직연금 안 하고요. 우체국 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우체국 보험은 금감원의 감독받는 건 어디도 없습니다. 저 민원 있는데 3장에 그 부분 빼고는 아예 없습니다. 국가기관이잖아요. 국회, 감사원 그런 데 받겠죠. 우체국 보험의 계약 한도액은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피보험자는 4천만 원 이하, 연금 보험의 경우는 최초 연금액이 900만 원 이하, 연금 저축 보험의 경우는 900만 원까지 납입. 우체국 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국가가 책임지죠. 자, 과기부, 감사원, 국회, 금융위. 금융위는 다 들어갑니다. 민간이고 국가기관에. 이렇게 봤습니다. 갑자기 연금저축하니까 뜬금없이 퀴즈 하나 만들어봐도 괜찮을까요? 퀴즈까지는 아니고, 우리 연금저축이요, 세액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600만 원이잖아. 예. 근데 우리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 최고는 얼마까지 가능하죠? 추가 납입은? 예, 우리 추가 납입 공식 다 모른다 하면 숫자 기억하라고 하셨죠? 2배. 그럼 제가 600이면 한 달에 50만 원인가요? 한 달에 50만 원씩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한 배수만 추가로 50만 원의 추가 납입을 했어요. 즉 문장을 만들어 보면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110를 가입했는데 기본보험 50만 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내가 추가 납입 2배수까지 된다니까 5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납부를 하였다. 이게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제가 이거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연금저축보험은 연에 900만 원까지만 납부가 되죠. 근데 50에 50이면 얼마죠? 100만 원. 1년에 1200만 원. 납부가 안 되죠. 900만 원까지만 납부가 되니까. 이건 틀린 문장인 거죠. 모의고사 내야겠다. 근데 그러니까 우체국을 제외한 일반 연금저축은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우체국만 월 75만 원까지 가능한 겁니다. 자, 이거 작년에 기출에 나왔던 건데 우리는 주로 요거를 공부하죠. 근데 기출 이걸 냈죠. 사실 문제 푸실 때 크게 문제는 없으셨을 거예요. 보험료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상대적으로 고액이고요. 가입 한도가 있었죠. 우리 4천만 원에 900. 민간보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건 있죠. 연금저축보험은 1,800만 원까지 가입 한도가 있긴 한데 그건 법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그거 있고요. 지급은 국가가 전액 보장, 민영보험은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운영방법은 도시 위주, 농촌 위주, 사익 추구, 민영보험은 주주이익이죠. 배당 주니까 주주들한테. 취급 제한은 변액보험, 퇴직연금, 손해보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체국보험은. 감독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 국회, 금융위. 딱 봐도 정부기관이니까 정부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민영보험에서는 감독기관이 됩니다. 적용법률은
보험업법, 상법은 둘 다 들어가겠죠. 당연히 상품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 뭐 그 있었잖아요. 대신에 얘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특별회계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관련된 거는 뭐다? 특별회계법. 그러니까 우리 뭐 적립금 같은 거, 우체국 적립금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법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운용에 관한 것들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정 사망률이 높아지면 위험보험료는 상승한다. 반대로 생존보험료는 떨어지겠죠. 반대로 하니까. 예정 이율이 높아지면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하락한다. 하락할까요? 네. 예정사업 비율이 높아지면 순보험료는 상승한다? 네, 예정사업 비율은 부가보험료였죠. 예정사망률이 낮아지면 생존보험료는 상승한다. 답은 1번이겠네. 이거 3번이겠네, 참.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사람의 약간 단점. 제가 이거 계산할 때 계산을 하거든요. 그림을 그리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이만큼에서 예정 이율이 높아지면 원금이 적어지니까 작아진다. 그러면은 저기 원금 보험료는 하락하게 된다. 맞네? 이렇게 그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시간 좀 걸리세요. 이해는 하시되 풀 때는 빨리빨리 푸신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암기가 약한 사람들. 제가 암기를 진짜 못해요. 그럼 수능이 잘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수능 성적은 저는 이제 학력고사 수능을 딱 걸친 세대다 보니까 모의고사 학력고사를 보고 수능을 봤는데 전 수능 볼 때 성적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재미없죠? 죄송합니다. 자, 3위원 방식 보실 때는요, 수지상등 원칙에 의거하는 겁니다. 수지상등 원칙. 요것도 가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어서 제가 노란색 체크해 봤고요. 예정 사망률이 낮아지면 사망보험료는 낮아지고요. 예정 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생존보험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정 사업 비율, 당연히 사업비가 올라가면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사업비율이 설계사 수당이 올라갔어요. 그럼 당연히 보험료도 올라가겠죠. 사업 비율은 정비례합니다. 올라가면은 올라가고요. 낮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예정이율 그때 그림 막 이자 막 기억나시죠? 어쨌든 그래서 예정이율이 올라가면은 보험료는 올라가면 내려가고 예정이율이 내려가면은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넣은 이유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이렇게 나온 게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시면 기출 이거 뒤에 몇 번 더 나올 텐데 딱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봤어요.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작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물론 요거는 좀 설명을 했지만 적립보험료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와 운용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대 수익을 사전에 예상하여 일정 비용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할인율이 내려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이론서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의는 요약이 돼버렸지만 풀어서도 한 번은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사망률 작년에는 요 문장을 주고서 이러한 예정 사망률이 올라가면이라고까지 줬습니다. 사망률은 특정 개인의 수명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의 일정한 사망 비율을 관찰하여 사망, 질병, 장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미리 예측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것을 예정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예정이율은 보험자는 미래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 운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적립보험료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와 운용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 수익을 사전에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을 할인율이라고 하는 이런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할인율 얘기 나오면 예정이율이죠. 예정사업비율 보험자는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에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보험료 중 이러한 경비의 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문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랑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그러니까 정오표 전에 교환 바뀌면서 그 상해, 우리 보험, 제3보험에서 상해보험 중에서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 있지 않습니까? 그거도 내용이 많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저 실효 부분이었나? 무효, 취소, 소멸 이 부분도 내용이 조금 글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5단원 보면 우리 보험계약법, 우리 낙선계약이니 뭐니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군데군데 조금 추가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 기준에서 작년 시험에 문항에 나왔던 문장들을 조금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정 안 되시면은요, 그 교환 올해 거 안 가지신 분들도 정오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제가 올린 거. 그거라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 참 중요한 내용 많이 있습니다, 거기. 생명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을까요? 계약자는 만능이에요. 전지전능합니다. 계약에 관련된 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모두는 아니죠. 피보험자 변경 이런 거 좀 밝히고 보험 계약 해지 시 보험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자, 요거 용어 때문에 많이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보험 대상자는 뭐죠?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나오다가 그 타인의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피보험자겠죠.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그 타인의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익자가 됩니다. 타인은 그 앞에 문장에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럼 대상자의 동의가 해지시? 해지시는 필요 없죠? 교환에서는 필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동그라미 안 쳤네요. 생존보험 계약은 만 15세 미만자를 보험 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재산보험에 있어서 생명보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명보험은 가능합니다. 모르시겠으면요, 든든한 자녀시키는 보험. 태아도 가입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사망이랑은 별개지만요.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보험 대상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나요? 해야죠. 무효사유인데. 보험금도 안 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는 필요 없으실 거예요. 1회독, 2회독 이상 쓰신 분들은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거 묶어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만 해서. 계약자랑 피보험자랑 달라. 근데 내 목숨을 가지고 종신보험 기준에서 내 목숨을 가지고 네가 보험 드는데 내가 동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동의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돈줄놈 수익자 변경할 때 우리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돈줄놈 수익자를 변경하는데 내 목숨 가지고 돈 받을 놈인데 내가 동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3개 묶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무배당 급여 실손의료비 보험 210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손의료비 보장 다수를 보장 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맞죠? 100만 원 썼는데 100개 가입한다고 100개씩 주는 게 1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만 원 이렇게 해서 합쳐서 100만 원 준다. 그 내용입니다. 이번 통원 합산 5천만 원, 통원 회당 외래 20만 원까지 보상을 합니다. 재가입 주기는 5년이며 종료 나이는 종신이죠. 우리 특약 4종은 다 종신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2개죠. 급여 2개 붙어 있는 거는 뭐지? 저거 5년이고요. 재가입 주기가 노후랑 간편은 3년. 그렇게 되어 있었죠. 보험계약이 갱신되면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와, 이런 선지 많이 나오면 좋겠죠? 행복하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종신까지입니다. 여기서 뭐 볼 건 딱히 그런 것보다 뒤쪽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표 하나만 보시면 돼요. 급여 실손하고 급여 실손 전환용, 노후 실손, 간편 실손에서 쭉 요거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보장 내용 변경 주기가 말씀드렸죠. 재가입이 5년, 3년. 재가입 시 상품은 뭐죠? 내가 기존에 가입한 상품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재가입 시점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 상품으로 된다라는 거. 의사표시가 없으면 얘네 둘은 일단 자동 재가입되죠. 얘네 둘은 종료가 되죠. 얘네 둘은 일단 자동 재가입이 되는데 어떤 게 된다? 기존의 실손 상품 일단 그대로 연락이 안 됐을 때 재가입 의사 표시를 확인을 못했을 때 그걸 그대로 갱신을 하지만 뭐 보험금 청구라든지 모지에서 연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딱 그 시점으로부터 판매되는 실손으로 바꾼다. 이 내용 정도 보시면 되고요. 간편은 얘기 없습니다. 처방제조랑 3대 비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실손 같은 경우 요양의료하고 상급형실 차액하려면 뭐다? 종합형을 가입해야 된다.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체국 연금보험 2109의 가입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아는 것이네. 연금 개시 나이 마이너스 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가요? 연금은 이전형 빼고 다 이거죠. 예.
보험료는 일시납을 선택할 수 없습니까? 연금저축 일시납 되는 거 한 개밖에 없어요. 이전형. 예. 얘는 안 되죠. 납입기간은 10년 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만만한 거 10년 납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월 보험료는 100만 원을 선택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900만 원까지니까 75만 원까지.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추가 납입 75만 원 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거 말씀드렸죠? 이거였나? 이거죠, 이거. 뭐 최저 1.0% 이런 게 있고, 우리 세액공제 받는 거, 우리 연금이랑요, 이거 구분하세요. 연금, 이거 각각 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각각 한 단어로 생각하세요. 연금 저축이란 단어를 연금 저축,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단어로. 그래야지 얘는 세액공제, 얘는 비과세.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어 여쭤보신 게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이걸 제가 그렇게 냈었죠. 문제가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2109에 75세에 사람이 가입하려고 할 때 가입이 가능하다. OX. (80세에서) 5년 빼면 되죠. 그럼 75세까지 가입이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돌리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가입 나이가 몇 살이냐? 연금 개시 나이가 만 55세부터 80세까지고 가입 나이는 0세부터 연금 개시 나이 마이너스 5년 전까지잖아요.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건데 두 개 섞어서 문제를 내면은 뭐 75세의 사람이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OX가 되는데 그게 이제 어깨동무로 질문하셨던 건데 그 정도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문장이 두 개가 섞여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두 개까지 섞인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아시면 뭐 좋죠. 추가 납입 계약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 개시 나이 마이너스 1세 계약 해당일까지 우리 대부분 다 추가 납입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연금 개시 나이 마이너스 1세 계약일까지. 근데 하나 다른 놈이 있었죠. 우체국 연금보험 2312. 걔는 연금 개시 나이 마이너스 2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그거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본 보험료 2배까지고요. 추가 납입 보험료 총 내는 보험료 2배까지인데 추가 납입 보험료 숫자 계산 어렵다. 뭐다? 2. 숫자 2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 온라인 연금저축도 있고 이전형도 있잖아요. 이거 납입. 종신연금형은 20년 보증 지급만 되고요. 확정기간 연금형은 10, 15년, 20년 확정 지급이 있습니다. 요 보증 지급 붙으면 종신연금형이에요. 그래서 더블연금형 이따 한번 나올 텐데 그때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보증 지급 붙어 있으면 종신이다. 그래서 연금 저축이 붙으면 뭐다? 종신연금형은 20년 보증 지급, 확정기간은 10, 15년, 20년 이렇게 있다. 그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죠. 보면 또 동일하죠? 10, 15년, 20년. 종신연금은 20년 보증지급.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고 개인연금 보험은 20년 보증지급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두 개 남네요. 외울 거, 암기해야 될 거, 봐야 될 거. 우체국 연금보험 2109는 20년에다가 100세까지. 더블연금, 확정기간 연금형은 50, 15, 20입니다. 근데 얘보다 늦게 나왔죠. 그럼 뭔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2312는 그래서 30년이 더 추가됐고 90세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보증지급이. 얘도 아까 50, 15, 20이었는데 30년까지 추가가 됐고요. 이거는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 근거 없이 중요하다고 혼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웃으셔도 돼요. 재미없어도. 자, 질문 들어왔던 게 이거거든요. 더블연금형. 이게 뭐냐? 보시면은 기본연금은 20년 보증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연금은 뭐죠? 종신연금형. 제가 65세 때부터 예를 들어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20년 보증지급이니까 20년 안에 죽으면은 남아있는 연금은 다 준다는 거죠. 넘어가면 언제까지 준다? 내가 죽을 때까지 준다. 그래서 기본연금은 20년 보증지급입니다. 자, 그럼 더블연금 뭐였죠, 우리?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해가지고 암, 뇌출혈, 심근경색증, 장기요양 1, 2등급 받으면은 기본연금 연액에 1배 더 준다. 그러니까 총 2배가 되는 거겠죠. 자, 제가 70세 때, 이번엔 뭘 걸려봐야 돼? 맨날 안 걸리니까 급성 심근경색증 한번 걸려볼게요. 70세 때 급성 심근경색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더블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진단 후 최초 돌아오는 연금 받는 날, 그날 딱 2배가 되는 겁니다. 100% 더 주는 겁니다.
그럼 대략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귀찮으니까 70세 할게요. 그럼 70세 때부터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1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거죠. 근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죠? 확정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70세 때부터 90세 때까지만 더 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90이 넘어가게 되면 뭐다? 기본연금만 받게 된다. 살아있다면. 그 전에 죽으면 뭐다? 다 땡겨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우체국 보험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배당 우체국 건강클리닉 보험은 10년 만기 생존시마다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죠. 우리 건강관리 지급하는 거 자금 지급하는 거 몇 개 없었잖아요. 내가 만든 희망이랑 치아 뭐 그런 것도. 그 다음에 걔 누구죠? 간편한 거보다 더 간편한 거 뭐죠? 더 간편도 15년마다 주죠. 아, 저 이렇게 공부를 해요. 저 강의나 할 때 보면은요 다 자르고 얘기하죠.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다 못 외워서 그래요, 문제가. 제가 무배당 든든한 우체국 건강종신보험 2109, 무배당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건강종신보험 240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공부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걸 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건강클리닉 이러고 말아요. 모든 보험상품 중에서 클리닉이 붙은 건 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자,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자금 지급하고요. 안전벨트는 이 교통사고 사망 시 최고 2억 보장, 교통재해 장애 시 최고 1억을 보장한다. 어깨동무보험은 암보장형에서 암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로 한다. 참 유치한 문제였죠, 이거?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날의 다음 날이죠. 작년 같은 경우 우체국 우리 가족 암보험이라는 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참이요 지난 날이었어요. 그래서 달랐어요. 다른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 상품이 바뀌면서 모든 보장 개시일은 뭐다? 지난 날의 다음 날이 됐다. 에버리치 상해보험의 경우 골절치료자금의 경우 치아파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깁스는 캐스트 빠지고요. 얘는 이거 골절치료는 치아파절 빠지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강클리닉 중요한 거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구자형이죠. 얘는 몇 개 안 되는 구자. 단위가 10,000원이 아니고요.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65세 때까지 10년 만기 종신갱신형이고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합니다. 중요한 거 이거 하나 좀 기억하세요. 정기특약은 80세 넘어가면 갱신 안 됩니다. 얘는. 주기약은 종신통화 갱신되지만 정기특약은 80세에서 끝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국민체력백 얘랑 뉴백세 있었죠? 그 정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깨동무 외울 거 진짜 많았죠? 생활보장형, 암보장형, 상해보장형이 있습니다. 생활보장형하고 암보장형 1종, 2종은 몇 세? 50세 이상의 경우는 80세 만기 5년 납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장애인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수익자 피보험자가 수익자한테 연 4천만 원까지 그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 3종의 경우 매 2년마다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합니다. 1종 생활보장형의 경우 계약자 주피보험자가 돼야 되고 장애인은 수익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동일하고 이거는 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제 쉬우시죠? 솔직히. 머리 내리지 마시고요. 익숙하시죠? 정확하게 쉽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맞고요. 익숙해지시죠?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냥. 제가 맴이라는 표현 자주 쓰잖아요. 아이고, 길 속에 맴돌아가지고 답 써도 돼요, 우리는. 자기에 맞는 방법을 찾는 건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 계속 맴맴거리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기약은 주피보험자 사망을 하니까 만 15세부터라는 게 있었고요. 암보장형은 0세부터고 상해보장형도 상해 사망이 있었죠. 그래서 만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4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버리치 상해보험은 저걸로 나왔죠. 에버리치 복지보험이랑 해가지고 알천전으로 나왔었는데 얘도 만 15세부터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안전벨트 요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나이에 관계없이 이 문장이요. 어떤 문제든 간에 나이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성별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게 뭔지 몰라줘도 돼요. 만원의 행복을 제외하고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 성별의 차이는 있으나 저거 나이는 상관없이. 만원의 행복은 남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다. 왜 10,000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안 해도 되죠? 책임기실. 전부 다 지난날에 다음 날이 붙고요. 암은 90일, 치과도 90일. 재진단이라고 붙으면 2년,
당뇨하고 치매는 1년 지난 다음날, 장기 요양은 180일인데 치매 요거 하나 그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치매 보장 개시일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90일 이후에 최종 확정 진단을 받았을 때 치매만 좀 길죠. 그 90일 정도도 보시면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축성보험의 경우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모든 계약은 10년 이상 유지 보험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될 리가 없죠. 150만 원이죠. 아니 150만 원이랬는데 1억이죠. 1억. 예, 1억이죠. 1억. 그 전에는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몰래 부모님께서 한 10년 전, 20년쯤에 몰래 저축성보험 들으신 거 있잖아요.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때려 박는 대로 비과세입니다. 납입 중일 하면은.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연금액이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종신연금형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예, 16.5%대죠. 기타 소득세. 요 안에 들어와야지 이제 종신연금형을 하니 나이에 따른 뭐 4.5, 3.3, 4.4, 5.5를 하니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장애인 전용보험의 계약 요건으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장애인이 돼야 되죠. 자, 장애인 보험 뭐요? 피보험자 수익자. 틀렸죠. 틀린 문장이죠. 보장성 보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뭘 찾고 있잖아요. 지금 다 이거 맞는데 뭐지? 찾고 이렇게 시험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요거 틀렸고요. 요거 틀렸고 요거 틀렸으니까 요게 답입니다. 자, 여기서 얘 한번 들어보죠. 우리 비과세 조건 뒤에 나오는구나. 자, 제가 그때 이거는 뭐 2017년 4월 1일 이후는 1억이요. 그리고 10년 유지 어떻게 된다? 비과세를 해준다. 단 계약 후 10년이 되기 전에 기간이 확정된 형태의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는 10년이 넘어도 비과세 해주지 아니한다. 그거 하나 있었고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무조건 얘도 10년 이상 돼야 됩니다. 자, 대신에 5년 이상 납입해야 되죠. 얘 월 적립식으로 비과세 조건을 받으려면. 그 다음에 기본보험료를 균등해야 되는데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되는데 한 배수까지 증액 가능한 상태에서 균등한 거 맞습니다. 요거까지 인정해 줄게. 대신에 선납은 6개월 이내로 해야지 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 내용이고요. 한 달 보험료는 150만 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거 뭐야. 종신형 연금보험. 이거 말 되게 많은데 그냥 별거 없는 게 만 55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금만 받아야 돼요. 딴 걸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망시 몰라 다 지워. 보험 계약 및 연금 지원이 소멸해야 되는 기간. 기대 여명 기간을 설정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5줄이야 몇 줄? 이거 시험 보기 못 내겠죠? 그럼 한 10줄 나올 텐데 선지 하나가. 자, 사망시 기대 여명의 연수에 보증하는 연금 어쩌고 저쩌고인데 하여간 문제집이 있습니다. 교환에도 있고요. 보험 계약 및 연금 지원이 소멸하는 계약은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피수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 개시 이후 사망 전까지 중도해지할 수 없는 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일단 요거 딱 다 지웁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내가 연금 수령 개시일에 기대 여명 연수 뭐 한 20년 산다고 가정해볼까요? 그 다음에 연금 개시일에 현재 연금 계좌에 뭐 1억. 20억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야? 1억이죠? 1억에서 3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럼 비과세 혜택 줄게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적용해 준다. 그때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저축성보험 한번 가입해 볼게요. 월 적립 저축성보험인데 150만 원 내요. 4년 납. 기본 가정은 전 다른 저축성보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 가정은. 그럼 이렇게 되면 얼마죠? 이거 4년 조건, 이거 10년 이상 유지했습니다. 이상 유지했을 때. 얘 조건은 여기는 들어오죠. 얘 조건이 여기 들어오나요? 5년이잖아요, 우리. 안 들어오죠. 그럼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데 여기 해당 사항이 있는 걸 봐야겠죠. 얘 해당 사항 없어도 얘 적용되면 해준다는 거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7,200만 원 나오거든요. 1억이 안 되네요. 7,200만 원을 내고 10년 이상 유지. 1억이 안 되는 걸로 10년 이상 유지. 그럼 얘는 뭐다?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까지 시험에 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알고 계시라고요. 자, B, C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에 해당 사항이 없어도 그거를 제외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과세를 해줄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이제 안 해도 되나? 만 55세 넘어서 받으셔야 되고요. 5년 이상 납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 모든 종류의 연금저축의 가입 나이가, 연금 가입 나이가, 그러니까 0세 만 19세 이건 있으니까 빼고, 연금 개시 나이 마이너스 5세까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과세기간에서 블라블라 있는데, 아마 이거는 계산 문제가 나와도 식을 주겠죠? 이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쉽게 나도 식을 다 줬거든요. 계산 문제 한 문제 나왔던 건데. 결국 내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는 연금은 뭐다? 우리 5.5부터 3.3까지 해서 70, 80 해가지고 있었죠. 70, 80 해서 있었죠. 그거랑 종신연금은 4.4 중에서 더 적은 거 해준다. 그거 하나랑 그거 넘어가는 내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 금액은 어떻게 해준다? 기타 소득세를 뗀다. 그게 기출 계산에 나왔었죠. 다만 연간 연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고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우리 이거 15% 이제 빠졌습니다, 숫자. 그거만. 근데 그거 못 낼 거예요. 법령에서는 15%가 아직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분리과세,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종합 분리 둘 다 가능하다. 1,500 넘어가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작년에 바뀌었던 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뀌었죠, 시험에서. 원래 종합과세만 됐어요. 분리과세가 안 됐어요, 원래. 1,500 넘어가면은. 그래서 맨날 시험 한번 떨어지신 분들은 매번 헷갈리시는 거죠. 이게 좀 법을 덜 바꿨으면 좋겠어. 여담인데 상품이요, 내년에 많이 이론도 좀 바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사망보험금이 없는 보험에서 피보험자 사망하면 뭐 주죠? 책임준비금. 근데 그 약관 보니까 계약자 적립금인가 뭐 용어가 바뀌었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자잘하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올해 무조건 붙으셔야 된다. 내년에 실손 바뀌어요. 실손 바뀌는 거 되게 이상하게 바뀌어요. 이상하게 바뀐다는 게 상품이 나빠진다는 게 아니고요. 공부할 게 많아져요. 예. 이거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붙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붙으셔야 돼요. 자, 요거 그때 표 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축성보험, 연금보험은요. 낼 때도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받을 때도 세금을 안 떼요. 좋죠? 중도 해지에도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연금 수령할 때도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뭐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게 없는데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것도 없겠죠, 당연히. 자,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로 6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포함할 때 얼마까지죠? 900만 원까지인데 우리 600에 900 있었죠? 600에 900이란다. 4,500에 5,500 있었죠? 종합소득 4,500이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5,500이었죠. 600에 900에서 15%, 12%까지 해준다. 그 내용인데 그럼 중도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얘는 그냥 분리과세 하는데 16.5% 딱 떼고 준다. 자, 이거 이자의 16.5%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원리금의 16.5%입니다. 이거 세금 많이 뗍니다. 생각보다. 대신에 부득이한 사유로 뭐 내가 이민을 해간다든지 보험자가 파산했다든지 그런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는 연금소득세 그냥 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금을 수령할 때 1,5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인데 연금액이 연금수령 한도액 이내면은 우리 연금소득세를 내고요. 연금수령 한도액 초과 금액은 기타 소득세를 냅니다. 16.5%. 그 다음에 연금소득 확정신고 시 연금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총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네가 낸 돈 다 공제해줄게. 그 다음에 구간마다 있다 블라블라블라 있다가 총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900만 원까지만 네가 계산해보니까 1,000만 원 공제라고 나와도 900만 원까지만 해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 하나로 연금저축은 이거 은근히 자주 나오고 은근히 자주 틀리세요. 지금 막 되게 이제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은근히 자주 틀리세요, 사람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다 제가 뭐하라고 말씀드렸죠? 피보험자 수익자요. 피보험자 수익자, 근로소득자 이렇게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도가 되게 늦죠? 왠지 아세요? 하나하나 다 하고 있잖아요. 저 회독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문제를 저는 말씀드렸지만 문제집을 풀 때도 회독을 맞춰야 돼요.
문제 푸는 시간과 이론서 보는 시간은 둘 다 시간이 막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서 그러면 좋은데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면 한 번에 가자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